자, 저희는 여기를 보러 왔습니다. 바로 푸조입니다. 시트로행도 바로 뒤에 붙어 있지만 시트로행은 무슨 C4 칵투스 원톤 에디션 같은 좀 약간 디자인 에디션 모델만 나오고, 오히려 여기 진국은 여기에 다 몰려 있죠. 두 대가 있는데 이 차는 뭘까요? 이 차는 바로 푸조 신형 3008 GT네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모델은 5008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다 2017 카 오브 더 이어라고 써있죠. 이게 이 차가 이달 초에 있었던 제네바 모터쇼에서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된 모델이에요. 굉장히 쟁쟁한 모델이 있었어요. 벤츠 E클래스도 있었고 볼보 S90도 있었고, 어쨌든 굉장히 쟁쟁한 모델을 제치고 올해의 차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상품성을 인정받은 그런 모델입니다. 예전 3008 같은 경우는 SUV라기보다는 외건 형태, MPV 형태에 더 가까웠죠. 외건을 좀 껑충하게 올린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차는 신형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SUV의 모양새를 갖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의 1세대 모델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SUV보다는 외건이나 뭐 볼보 크로스 컨트리 같은, 푸조로 따지면 RX-H 모델이죠. 그런 모델이 더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신형으로 바뀔 때쯤 되니까 SUV 인기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풀체인지 되면서 전형적인 정통 SUV 모양으로 바뀐 겁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뭔가 점선으로, 긴 점선으로 쭉쭉쭉 이어져서 이렇게 뭔가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데일라이트도 인상적이고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푸조 풀 LED 테크놀로지라고 써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뭐 그릴은 좀 와이드하진 않은데, 이 여기서 램프 시작점에서 밑으로 이렇게 유려하게 반대쪽 램프까지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이어지는 라인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라인만 준 게 아니라 면하고 굴곡을 이용해서 굉장히 좀 부드러우면서도 포인트를 주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네요. 그리고 밑에도 커다란 그 공기 흡입구가 들어 있고요. 무슨 푸조 이 엠블럼도 커진 느낌도 살짝 드네요. 아무래도 차 자체가 변하다 보니까 엠블럼도 자신감이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엠블럼도 키웠습니다. 어쨌든 이 차 같은 경우는 예전 모델에 비해서 차체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뭐 경쟁 모델이라고 치면은 뭐 국내로 따지면 투싼이나 이런 스포티지급이에요. 소형 C 세그먼트 SUV급인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프론트 오버행과 리어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리고 휠 베이스는 넓고요. 후면부 같은 경우는 푸조의 그 독창적인 이 발톱 모양의 테일램프가 살짝 이게 변형이 됐는데요. LED를 굉장히 강렬하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딱 봤을 때 존재감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가로로 되게 박시하게 가로로 긴 직사각형처럼 넓죠. 그리고 이게 줄이 있고 밑에도 크롬 라인이 있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가로로 길고 얇게 펴갖고 차가 전체적으로 낮고 넓어 보이는, 그래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타이어가 전시차다 보니까 23550에 뭐 19인치가 달려 있는데요. 그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1.6 푸조는 디젤 엔진을 HD, 블루 HDI인가? 아무튼 그렇게 호칭을 해요. 1.6 디젤 엔진이 탑재됐어요. 변속기는 6단이 들어갔고요. 최고 출력은 한 120마력 밖에 안 돼요. 다소 차체 체구에 비해서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런 숫자인데요. 옆에 저쪽에 있는 뭐 5008도 이따가 설명을 할 거지만 5008 같은 경우는 2.0 디젤 엔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푸조의 2.0 디젤 엔진은 버전이 두 가지예요. 160마력짜리 버전이 하나 있고 180마력 버전이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그 저 차 같은 경우는 나름 고성능 버전이 들어갔어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1.6 엔진도 100마력짜리가 있고 120마력짜리가 있는데 120마력짜리가 들어간 거긴 해요.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을 했을 때 이 차에 똑같이 2.0 디젤 엔진을 넣고 3008은 160마력짜리 약간 그
저출력 버전으로, 그리고 5008은 지금하고 현행하고 똑같이 2.0 고성능 버전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훨씬 또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살짝 아쉽네요. 예전 푸조도 굉장히 그 스타일리시한 이 계기판, 스티어링 힐 위에 있는 계기판과 옆에 있는 그 인포테인먼트 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레이아웃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봐요. 스티어링 힐 굉장히 작아요. 진짜 이번에 한 뼘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위아래를 깎아갖고 D컷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컷이라고 하죠? 위아래를 굉장히 잘랐습니다. 마치 그 레이싱 스티어링 휠을 잡는 것처럼 이런 스포티함과,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굉장히 굵직하게 돼갖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이 차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계기판이 다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아날로그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얇게 펼쳐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속도계와 오른쪽에 있는 회전계가 모두 주행정보창, 가운데 있는 주행정보창까지 다 그 디지털화로 됐습니다. 이런 거의 장점이 뭐냐면요, 주행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 감성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그 여기 내비게이션 정보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속도 정보, 그 OBD 정보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봐주세요. 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색다른 기어 노브인데요. 이 차 보면 P 버튼이 이렇게 버튼으로 있고, 여기서 한번 누르면은 R, N, D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M자를 누르면은 매뉴얼로 바뀌어서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어 노브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서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스포트 모드가 있는데, 푸조 같은 경우는 스포트 모드를 누르면은 가상 배기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좀 더 이게 왕 하는 고성능 차를, 스포츠카를 탄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죠. 푸조 자체가 이거를 터치를 만들면서 상당한 부분을, 대부분의 버튼을 이 터치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버튼을 간소화 최대한 줄였는데요. 여기 보면은 디자인적으로 버튼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줄어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예쁘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피아노 건반도 아니고 약간 굉장히 고성능 스포츠카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이런 버튼 구조가 되어 있네요. 뒷좌석도 지금 앞좌석을 굉장히 뒤로 당겨 놓은 상태인데도 무릎이 안 닿아요. 게다가 시트 뒤쪽을 이렇게 파갖고 무릎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한 거죠. 그리고 뭐 뒤에는 뭐 다른 뭐 장치가 있는 건 아니고 공조기 장치만 있는데, 뒷좌석 공간도 넓습니다. 휠베이스를 늘린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트렁크 역시도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동으로 열리는데, 이 차 체급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일반적인 정도 수준의 트렁크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2열이 폴딩 가능하겠죠. 폴딩을 하면은 더 다양하게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 알리르 3008 알리르 트림과 GT 라인, GT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전시되어 있는데, 알리르 모델과 GT 라인은 이미 출시가, 오늘 모터쇼를 시작으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 알리르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 GT 라인도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뭐 나머지 사양은 거의 비슷한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이 GT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5008하고 동일하게 파워트레인이 2.0L급 180마력을 내는 파워트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GT라인에 들어가는 디자인 패키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알칸테라 시트, 그리고 저속까지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양한 사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옆에 이렇게 그 어댑티브 크루즈를 할 수 있게 이런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카메라도 위아래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양이 더 들어간 거예요. 이 차는 지금 당장 출시된 모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좀 더 나중에 출시될 것 같아요. 5008이죠. 5008인데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거의 3008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체구가 거의 산타페급으로 더 큰 거예요. 더 큽니다. 그래서 D세그먼트를 담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차 역시도 원래 5008은 약간 그 MPV 스타일,
그런 밴 스타일의 성향이 더 강했어요. 외건을 좀 키우는 듯한 느낌이 강했는데 또 이렇게 박스하게 박시한 스타일의 그런 SUV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차니까 뭐 이거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235, 50, 19인치가 들어있습니다. 이 전시차까지도 이렇게 편평비가 50인 타이어를 장착한 거를 보면 이 차의 특성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모델인 거죠. 후면부도 디자인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3008은 조금 더 스포티하게 만들어졌고 5008은 조금 더 이렇게 넉넉하게 박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후면부가 꽤 많이 다르죠. 저 3008 후면부는 약간 이렇게 쿠페스럽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그 5008 같은 경우는 약간 직각에 가깝게 떨어지죠. 그 뒤 트렁크 라인이요. 역시 좀 다른 것 같습니다.